허벅지 탄탄한 거 뭐 입어라. 군인 맞네. 벗으면 태극기 나오는 거냐? 뿌드득.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죠. 모든 손님들이 놀라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평화롭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 저희 인생의 수평선에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면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전훈련이 끝난 늦은 저녁,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흙투성이가 된 군화를 벗어던진 3명의 여군이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죠. 피로에 절어있던 그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훈련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최 하사가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오늘 다리 완전 나갔어요. 전투화 던지고 싶어 진짜. 그녀의 목소리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젊은 얼굴 위로 오르는 땀방울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였습니다. 훈련복 곳곳에 묻은 흙과 풀물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무릎 부분은 기어다니기 훈련 때문에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고 팔꿈치에는 작은 상처들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이중사는 반쯤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탈진 상태였죠. 난 방금까지 헬기 타는 꿈 꿨다. 나 집에 좀 보내주라 진짜. 웃음기가 섞인 하소연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중사의 손목에는 아직도 장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목 뒤쪽으로는 헬멧 끈 자국이 빨갛게 배어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 두 부하의 모습을 지켜보던 세 번째 인물은 조용했습니다. 사복 차림의 장혜윤이었죠. 다른 둘과 달리 그녀는 말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이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깨선은 곧게 펴져 있었고 앉아있는 자세조차 흐트러짐이 없었죠. 장혜윤의 손목에는 시계 하나만 차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군용 시계였습니다. 화장기는 전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녀가 젓가락을 드는 모습조차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죠. 식당 할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휴, 어쩐지 기가 세 보이더라니. 다 군인이었구먼. 할머니의 눈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장혜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경외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할머니의 안목으로도 저 여자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호랑이가 잠시 고양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최 하사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 다 같이 훈련받고 왔어요. 아, 진짜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분은 좀 다르네. 할머니가 장혜윤을 슬쩍 가리키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실제로 장혜윤은 다른 2명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훈련을 받았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했고 무엇보다 그녀 주변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이중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희 사단장님이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최 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여자 최초 사단장님이거든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장혜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부하들의 말에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다만 살짝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 미소조차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창가 쪽에는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부지런히 이 테이블 저 테이블을 오가며 손님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뿌드득. 갑자기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죠. 모든 손님들이 놀라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평화롭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사장, 안주는 제일 비싼 걸로 갖다 주이소. 오늘 내가 기분 낸다 아이가. 들어온 사람은 지역 조폭으로 유명한 방종팔이었습니다. 키는 평균 정도였지만 덩치가 상당했어요.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거렸고
팔뚝에는 용문신이 시커멓게 새겨져 있었어요. 얼굴은 험상궂었고 코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예전에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진동하는 술 냄새가 났어요. 소주와 맥주, 그리고 뭔가 독한 양주 냄새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술집에서 몇 차례 마시고 온 것 같았어요. 방종팔은 배를 내밀며 셔츠를 걷어 올리고는 방귀를 뀌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 그의 행동에는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어요. 그 뒤로 5명의 부하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어요. 모두 벽돌같이 넓은 어깨를 흔들며 걸어다녔고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옷차림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그리고 비싼 운동화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쩍벌을 하고 앉아서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라. 부하가 아첨하듯 말했어요. 맞다 아이가. 뭔 좋은 일 있었나? 다른 부하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냥 좋다니까. 오늘은 내가 쏜다 아이가. 돈 걱정 말고 실컷 먹어라. 방종팔이 호기롭게 말하며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어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형님 대박. 역시 형님은 다르시네라. 부하들이 과장되게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 감탄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아첨일 뿐이었어요. 식당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아저씨들도 막걸리를 다 마시지도 않고 서둘러 계산을 했어요. 자, 그만 가자. 응, 빨리 나가자.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거든요. 대학생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밥을 반도 먹지 않고 일어났어요. 언니, 우리도 가자. 응, 빨리. 그들은 돈을 테이블에 놓고 후다닥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식당에는 장혜윤 일행과 방종팔 일당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종팔과 그의 부하들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였거든요. 야, 소주 한 병 더. 부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니지, 2병. 다른 부하가 맞받아쳤습니다. 에이, 그냥 한 박스 갖다 놔라. 방종팔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소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손님들을 상대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안주도 많이 시키겠으니까 걱정 말아라. 방종팔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장혜윤은 여전히 조용히 국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예민하게 듣고 있었어요. 부하들의 대화, 방종팔의 움직임, 심지어 할머니의 숨소리까지도 말이죠. 최하사와 이중사는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특히 최하사는 겁먹은 표정으로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훈련에서는 그럭저럭 해내던 그녀였지만 이런 실전 상황에서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선임, 우리 그냥 가요. 최하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중사도 마찬가지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짜 꼴불견이네. 왜 이런 인간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하지만 장혜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죠. 다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방종팔은 술잔을 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알아? 오늘 누가 나한테 덤볐는지. 누가 알아요, 형님? 그 병신 같은 박수철 말이야. 내 구역에서 장사한다고 깝치더라구만. 아, 그 새끼요? 형님이 어떻게 하셨어라요? 당연히 혼내줬지. 이빨 몇 개 빠뜨려 놨어. 킥킥킥. 부하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서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역시 형님이시네라. 그런 놈들은 확실하게 혼내줘야 해라. 맞아.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폭력과 협박에 대한 자랑이 줄을 이뤘습니다.
마치 그런 일들이 영웅담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댔어요. 할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가끔 이런 손님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종팔의 시선이 슬슬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던 방종팔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술에 취해 어설펐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술 기운이 오른 그의 눈빛이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세 여성에게로 향했어요. 어라? 저기 이쁜 아가씨들이 있네라. 그의 목소리에는 불순한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부하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형님, 눈썰미 좋으시네라. 역시 형님은 다르셔. 오늘 운수 대통이시네라. 부하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방종팔은 느릿느릿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움직였어요. 각 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식당 안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최 하사는 그의 접근을 눈치채고 몸을 움츠렸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이쪽으로 오는데. 최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중사도 긴장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장혜윤만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방종팔의 움직임, 부하들의 위치, 심지어 출입구까지의 거리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방종팔이 장혜윤의 테이블 옆에 다가왔을 때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몸을 숙여 장혜윤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추잡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어이, 이쁜 아가씨라. 그 순간 그의 손이 장혜윤의 허벅지를 슬쩍 문질렀습니다. 갑작스럽고 노골적인 성추행이었어요. 허벅지 탄탄한 거 보이 봐라 군인 맞네 그자? 킥킥킥. 방종팔의 웃음소리가 더럽게 들렸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추잡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장혜윤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죠. 그 젓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말이에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수, 주변 환경, 그리고 부하들의 안전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이중사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금 뭐 하십니까? 그 손 치우세요. 이중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방종팔에게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정의감이 강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방종팔은 이중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뭐, 네가 뭔데 참견이야. 군대 갔다고 개기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여자라고 우습게 보는 시선이 역력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표정에는 폭력적인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이, 아가씨,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부하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이 동네는 우리 형님 구역이라고만. 다른 부하도 맞장구 쳤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 다치지 않을 텐데라. 또 다른 부하가 음침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대 3이었지만 실제로는 6대 2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최 하사는 이미 겁에 질려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최 하사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선임, 어떻게 해요? 최 하사가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방종팔은 장혜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번에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야, 벙어리야? 말 좀 해봐라. 아니면 놀기 싫은 거야?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마치 장혜윤을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마치 겨울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방종팔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하지만 술기운과 부하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 눈빛 좀 보라고. 완전 무서워라, 킥킥킥. 그는 조롱하듯 말하며 다시 한번 손을 뻗으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인 접촉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혜윤이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놀라운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종팔의 손목이 조여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아야야야, 뭐 하는 거야. 방종팔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고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장혜윤의 소나귀는 쇠더처럼 단단했어요. 방종팔이 아무리 힘을 써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했어요. 형님, 전현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어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방종팔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장혜윤의 소나귀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순간 장혜윤이 이중사의 팔목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았습니다. 중사, 지금은 참아. 내가 처리할게. 그 말에는 묘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탁 같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온 지휘관의 경험이 우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중사는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주먹을 풀었습니다. 장혜윤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사단장님, 저런 놈들을. 앉아. 단 두 글자였지만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이중사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최하사는 이미 겁먹은 얼굴로 눈만 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훈련에서는 그럭저럭 해내던 그녀였지만 이런 실전 상황에서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최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 독이 될 수 있었거든요. 방종팔은 장혜윤이 부하들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호, 여기서 제일 센 년이 너구나. 좋아. 나는 센 여자가 좋다니까. 킥킥킥. 그는 더욱 대담해져서 장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어요.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해볼까? 내가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 알아두면 손해볼 거 없을 거야.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박수를 쳤어요. 형님 역시 오늘 대박이네라.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혜윤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얼음 속에서 깨어나는 맹수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금도 치밀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체격, 움직임의 패턴, 무기 소지 여부,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습관이었죠. 방종팔의 체격은 평균보다 약간 큰 편이었지만 술에 취해 있어서 반응 속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부하들은 대부분 근육질이었지만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티가 났습니다. 식당의 구조도 파악했어요. 출입구는 앞문과 뒷문 2개, 테이블과 의자들의 배치, 부엌으로 이어지는 통로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식당 할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었지만 방종팔과 그 패거리들의 악명은 이미 동네에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한번 시비가 붙으면 끝까지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장혜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방종팔이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신이 났어요. 어이, 할머니까지 챙기고? 참 착한 애라. 그런 여자가 내 스타일이야. 킥킥킥. 그는 장혜윤의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장혜윤이
그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야야, 손목이 부러져. 방종팔이 비명을 질렀지만 장혜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에 들어가는 힘이 조금씩 세져갔을 뿐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야, 손 놔라.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선뜻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장혜윤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장혜윤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지만 왠지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평화로운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장혜윤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손 치우고 사과해. 그러면 여기서 끝내줄게. 방종팔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 사과? 너 같은 년한테 웃기지 마라. 그 순간 장혜윤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종팔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술에 취해 더욱 난폭해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소주병이 흉기처럼 보였어요. 군인, 하참나. 요즘 계집들이 군대 간다고 개기는구나. 그는 비틀거리며 최하사 쪽으로 걸어갔어요. 최하사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최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방종팔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갔어요. 네 같은 년은 룸살롱 서빙이나 해야지. 이게 뭔 군복이야 씨방. 그리고는 갑자기 소주를 최하사의 머리에 들이부었어요. 차가운 술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주 냄새가 진동했고 최하사의 옷이 순식간에 젖어버렸어요. 아, 최하사가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방종팔의 손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짝! 식당 안에 뺨 맞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공간 전체를 진동시켰어요. 최하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 그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술 냄새와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 밝고 명랑했던 최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무력한 한 명의 어린 여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싸 쥐고 있는 최하사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죠. 왜 이러세요? 최하사가 울면서 말했어요. 방종팔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아가씨. 군대 갔다고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았나? 킥킥킥. 이중사가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았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이중사조차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방종팔의 부하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5대 1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모두 싸움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가씨. 다치기 싫으면 말이야. 부하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설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른 부하도 맞장구 쳤습니다. 조용히 당하고 있으면 크게 다치지는 않을 거야. 이중사는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리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최하사는 아직 애예요. 에? 킥킥킥. 그럼 더 좋지. 방종팔이 더럽게 웃었어요. 그의 말에 부하들도 웃어댔습니다. 정말 역겨운 웃음소리였어요. 방종팔은 최하사를 내려다보며 킥킥 웃었어요. 이거 참 볼만한 애라. 군인이라는 것들이 이 모양이야? 겨우 한 대 맞고 우는 게 군인이야? 그는 최하사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장혜윤이 움직였습니다. 장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영화의 슬로모션처럼 느렸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압도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한겨울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방종팔이 갑자기 나타난 장혜윤을 보고 당황했어요. 장혜윤의 눈빛이 최하사에게 향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어린 부하를 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 결연한 것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괜찮아, 하사.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장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최 하사가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 진정했습니다. 자, 사단장님.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방종팔이 장혜윤을 보며 비웃었어요. 뭐야? 전현이 대장인가? 킥킥킥. 더 재밌겠네라. 하지만 그의 웃음 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장혜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부하들도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형님, 뭔가 이상한데요. 부하가 속삭였어요. 그냥 여자잖아. 뭐가 이상해. 방종팔이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장혜윤이 최하사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중사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중사, 하사 챙겨. 네, 사단장님. 이중사가 즉시 최하사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장혜윤의 지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방종팔이 다시 소주병을 들어 올렸어요. 야, 감히 내 앞에서 무시해. 하지만 장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먼저 무시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장혜윤이 외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은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러웠어요. 회색 니트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팔은 생각보다 탄탄해 보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단련된 근육이 아직도 살아있었거든요. 외투를 의자 등받이에 걸치며 그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라와. 지금 당장.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어요. 마치 운명이 정해졌다는 듯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종팔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예전만큼 자신만만하지 않았어요. 뭘 어쩌려고? 여자 주제에 어디 가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장혜윤의 눈빛이 뭔가 다르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부하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형님, 그냥 여기서 하시죠. 부하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다른 부하도 동조했어요. 하지만 방종팔은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부하들 앞에서 여자에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야. 전현이 나가자니까 나가는 거지. 뭐 특별한 거라도 보여줄 건가? 킥킥킥. 장혜윤은 최하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뺨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를 보며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북극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사, 괜찮아? 네,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최하사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겨우 20살인 어린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이었죠. 장혜윤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었어요. 중사, 하사 챙겨. 네, 사단장님. 이중사가 즉시 최하사를 부축했습니다. 최하사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떨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이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장혜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금방 끝날 거야. 방종팔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술기운이 그를 더욱 우쭐하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가자. 뒤에서 놀아보자고. 너 같은 년 처음 봐서 재밌겠네라.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명이 모두 장혜윤을 따라 식당 뒤편으로 향했어요. 식당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이 애들아, 괜찮겠나? 저런 나쁜 놈들하고.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뒷문을 향해 사라져 버렸어요. 식당에는 후미진 골목으로 이어지는 뒷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쓰레기 버리는 용도로만 쓰이던 곳이었죠. 할머니는 급히 전화기로 달려갔어요. 112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어요. 한편 뒷문으로 나가는 7명의 모습은 마치 운명적인 대결을 향해 가는 것 같았어요. 장혜윤이 앞서 걸어가고 그 뒤를 방종팔과 부하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방종팔은 아직도 자신만만했어요. 6대 1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상대는 여자였고요. 야, 너희들 준비됐지? 그가 부하들에게 속삭였어요. 네, 형님. 걱정 마세요. 한 명쯤이야 뭐. 게다가 여자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몰랐어요. 장혜윤이 어떤 경력의 소유자인지, 그리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7명의 그림자.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장혜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제압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까지 특전사 시절의 경험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몸에 밴 기술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었어요. 계집이라고 무시했다는 것을 말이죠. 후미진 골목,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방이 벽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격투장이었죠. 골목 바닥은 고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낙서들이 그려져 있었고 축축한 냄새가 났어요. 장혜윤이 골목 안쪽에 서 있고 그 앞에는 방종팔과 부하 5명이 반원을 그리며 서 있었어요. 6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혜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변 환경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담장의 높이, 바닥의 상태, 그리고 가능한 무기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졌어요. 방종팔이 혀를 꼬인 채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함 놀아보자 아이가 이 구역 미인대회 1등 기념으로다가. 그의 목소리에는 더러운 욕망이 가득했어요.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에는 폭력의 기운이 역력했어요. 형님, 우리가 먼저 해도 되라요? 부하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야야, 순서는 지켜야지. 내가 먼저다. 방종팔이 혀를 날름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나라요? 아니지.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킥킥킥.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혜윤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종팔이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장혜윤의 무릎이 번개처럼 그의 명치를 가격했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방종팔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그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어요. 호흡이 가빠져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장혜윤이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 다시는 여자 몸에 못 대게 해줄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이년이. 부하가 주먹을 날렸지만 장혜윤은 몸을 살짝 비키며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려서 벽에 내리쳤습니다. 쾅! 벽에 머리가 박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감히. 다른 부하가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장혜윤이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정확히 코를 노렸습니다. 드득. 코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터졌습니다. 아악, 내 코. 부하가 코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어요.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나머지 2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장혜윤은 침착했어요.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어 꺾었습니다. 드득. 팔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내 팔 부러졌다. 부하가 부러진 팔을 움켜쥐고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고통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하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장혜윤이 그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으아악, 니 먹고 진짜 괴물 아이가. 마지막 부하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사이에 골목은 완전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명과 욕설,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방종팔을 제외한 5명의 부하들은 모두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방종팔은 아직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명치를 맞은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했거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혜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장혜윤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방종팔에게는 죽음의 전령처럼 들렸습니다. 내 정체, 궁금해? 으아. 난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이야. 그것도 여자로는 최초지. 방종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단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사단장. 그래. 그리고 너는 방금 내 부하를 때렸어. 그것도 어린 여군을. 장혜윤이 방종팔의 셔츠를 움켜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 장혜윤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20살짜리 애한테 소주 뿌리고 뺨 때리는 게 오해라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방종팔이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 웃기네. 장혜윤이 그의 오른손을 잡았어요. 최하사를 때린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내 부하를 때렸지?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실수라고? 장혜윤이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잡기 시작했어요. 방종팔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제발 살려줘. 하지만 장혜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런 인간들에게는 확실한 교훈이 필요했거든요. 드득, 손목이 비틀리는 소리와 함께 방종팔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악, 그는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고통으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장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음에는 더 심하게 해줄 테니까 여자를 우습게 보지 마.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식당 할머니가 신고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후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파란 경찰차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할머니가 상황을 심각하게 신고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심각한 상황이었지만요. 장혜윤은 방종팔의 손목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방종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지에는 실금까지 해버린 상태였어요. 기억해둬라. 내가 누군지. 방종팔이 마지막 허세를 부리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기억해둘게. 그러니까 다시는 여자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 특히 내 부하들한테는 절대로. 장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옷에는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말이죠. 파란 경찰차들이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6명의 조폭들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방종팔은 부러진 손목을 감싸고 울부짖고 있었고 나머지 부하들도 각자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병원에. 방종팔이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고통 때문에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지 못했어요. 나머지 부하들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첫 번째 부하는 아직 기절해 있었고 두 번째는 코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있었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로 보이는 장혜윤은 멀쩡하게 서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야? 여자 1명이 남자 6명을? 정말 믿어지지 않네? 젊은 경찰관이 장혜윤에게 다가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장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당신이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제 부하에게 폭행을 가했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들의 상태를 보면 상당히 일방적인 결과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부하라고 하셨는데 장혜윤이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군인 신분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 장혜윤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단장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었죠. 사단장님이세요? 네, 자세한 상황은 식당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 부하들이 아직 안에 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들이 부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방종팔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장혜윤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관들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 신원 확인 좀 해보세요. 아마 조폭일 거예요. 장혜윤의 말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옮긴 후에 조사하겠습니다. 장혜윤은 이미 외투를 다시 걸치고 조용히 식당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최하사와 이중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최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뺨이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그쳤습니다. 장혜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응, 괜찮아. 다 해결됐어. 장혜윤이 자리에 앉으며 다시 젓가락을 들었어요. 마치 화장실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식사 계속하지. 작전 종료다. 이중사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장혜윤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이라도 된다는 듯 했습니다. 최하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격려했습니다. 충성, 정말 고맙습니다. 사단장님이 아니었으면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괜찮나? 다친 데는 없고. 아이고, 정말 대단하네. 요즘 젊은 것들이 이렇게 대단한가?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저런 나쁜 놈들을 혼내줘서 말이야. 밖에서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가며 소란스러웠지만 식당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마치 아까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경찰관 한 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장혜윤은 차분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제 부하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최하사의 부은 뺨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이중사가 말했어요. 저희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게 맞습니다.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 나쁜 놈들이 먼저 했어. 이 애들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다고. 상황 정리가 끝나고 경찰관이 나간 후 식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최하사가 부은 뺨을 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단장님 뒤에만 붙어 있을게요. 정말 든든해요. 장혜윤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너도 강해져야 해. 내가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열심히 훈련할게요. 이중사도 말했어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좋아.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할머니가 새로운 국그릇을 가져왔어요. 자, 이제 다시 뜨거운 걸로 먹어. 식으면 맛없어. 세 사람은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오늘 밤의 일을 통해 그들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이중사가 말했어요. 사단장님, 혹시 특전사 시절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장혜윤이 국물을 한 입 마시며 대답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밥이나 먹자. 최하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는지.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야. 장혜윤의 말에 두 부하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지휘관을 만났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마지막 식사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집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긴 채로 말이죠. 밖에서는 여전히 경찰차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식당 안은 평화로웠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장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밤의 일은 작은 교훈이었습니다.
여성을 우습게 보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집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을. 특히 그 계집이 대한민국 육군 사단장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식당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네. 다음 게 꼭 와서 밥 먹어. 이런 일 없이 평화롭게 말이야. 장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최하사가 부은 뺨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그래. 근데 다음에는 이런 나쁜 놈들 없을 때 와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이중사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그런데 이제 이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날까요? 장혜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당분간은 없을 거야. 오늘 확실히 교훈을 줬으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런 놈들이 또 와서 설치려면 2번 생각할 거야. 세 사람이 계산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내가 쏜다. 우리 동네 지켜줘서 고마운데 어떻게 돈을 받아.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장혜윤이 말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했어요. 안 돼. 오늘만큼은 내가 쏘는 거야. 다음에 또 와서 돈 내고 먹으면 되지. 결국 세 사람은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라. 그리고 정말 고마워. 식당을 나서면서 최하사가 말했어요. 사단장님, 오늘 정말 영화 같았어요. 영화는 무슨, 그냥 현실이었어. 이중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저희가 평소에 보던 사단장님과 아까 그분이 같은 분이라는 게. 장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야. 평상시에는 온화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강해질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최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평소에는 밝고 친근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서는 경찰차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느낌이었어요. 사단장님, 이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문제될 게 없어. 정당방위였고 증인도 있고 증거도 명확하니까. 그게 아니라 혹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복을 하거나. 장혜윤이 걸음을 멈추고 두부아를 바라봤어요. 걱정하지 마. 그들은 당분간 병원에 있을 거고 설사 나중에 나온다 해도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왜요? 오늘 확실히 깨달았을 거거든.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최하사가 자신의 뺨을 만지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거요. 장혜윤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야. 이중사도 말했어요. 저도 오늘 느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사단장님처럼 침착하지도 못했고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건 경험의 차이야. 너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 거야. 사단장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강하셨어요? 장혜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냥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강해진 것 같아. 지켜야 할 것들이요? 응. 가족, 친구, 부하,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 그런 것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강하게 만든 것 같아. 최하사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멋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도 충분히 될 수 있어. 오늘 너를 위해 나선 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설 날이 올 거야. 세 사람이 부대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장혜윤이 말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푹 쉬어. 네. 사단장님도 푹 쉬세요. 그런데 사단장님, 최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사단장님이 아니었다면 고맙다는 말 하지 마.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그래도 대신 약속해.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네, 약속해요. 이중사도 말했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는 제가 앞장서겠어요. 장혜윤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좋아. 그런 마음가짐이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이 각자의 숙소로 들어가면서 오늘 밤의 일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장혜윤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 그녀는 단순히 조폭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교훈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을 우습게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진정으로 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집이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계집이 대한민국 육군의 첫 여성 사단장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이 밤의 이야기는 아마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부대 안에서. 그날 밤 국밥집에서 벌어진 일로 말이죠. 하지만 장혜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어요. 부하를 지키고 악인을 응징하고 평화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그녀가 군인이 된 이유였으니까요. 별들이 내려다보는 고요한 밤, 모든 것이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여성을 괴롭히려 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오늘 밤의 교훈이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계집이 사단장이라고? 그럼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수평선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지금 어디쯤인가요? 우린 모두 같은 인생의 수평선 위에 있습니다.